수수진 에리카 팍의 각자의 사전. 자기소개하기라는 게임을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의미불명의 I am ground라는 구호에 대해서는 여러 속설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중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한 것은 말 그대로 영어의 I am ground인데, 여기서 ground가 지면이라는 뜻 외에도 기초, 근본, 기본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나부터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놀이가 흔히 그렇듯 별뜻 없는 단순한 리듬적 구령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각자의 사전 팟캐스트는 이렇게 I am ground로 시작해 봅니다.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안녕하세요, 수수진입니다. I am ground로 오프닝을 열어봤습니다. 각자의 사전 프롤로그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요, 진행자 소개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이런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와 팟캐스트 함께 하실 에리카 팍 작가님 소개합니다. 작가님 잘 오셨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카 팍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요리 먹고 가라는 직함으로 요리와 음식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모임, 게더링 만들고 운영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또 텍스트 셰프라는 직함으로는 여러 가지 요리, 음식에 기반한 글을 쓰거나 또 콘텐츠 만들거나 또 에디팅을 하거나 카피라이팅을 하거나 그 텍스트 관련돼서 또 요리조리 이렇게 조리를 한다. 그런 느낌으로 텍스트 셰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작가님을 소개하는 이름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요리 먹고가 하고 텍스트 셰프. 요렇게 두 개의 큰 타이틀이 있으신 거네요. 그쵸. 모두 다 작가님이 만드신 카피고. 맞았어요. 왜냐면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직업 이름으로는 제 일을 소개하기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도 하고 또 그 외연이 좀 지나친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요리 먹고 가라는 이름은 요리 연구가까지 하기에는 제가 조금 부족한데 먹고 가시게 하는 것만큼은 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요리 먹고 가 약간 또 구어체가 되잖아요. 먹고 가. 그래서 언니 밥 먹고 가 이런 책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럼 책 소개도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언니 밥 먹고 가라는 책은 제가 퇴사하고 한바데리카라고 여성 노동자분들, 그러니까 일하고 계시는 커리어우먼 40인을 집에 모셔가지고 한밭집 컨셉으로 밥을 차려드리고 그리고 일과 커리어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수록했는데 40명이나요? 대단하시다. 따지고 보면 한 45명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모두의 이야기를 그 책에 담을 수는 없었고 그 중에 한 7팀, 8팀 정도를 선정해서 이거는 꼭 전하고 싶은 직업군이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다. 해서 그 안에 수수진 선생님도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언제 출간한 책인가요? 작년 7월 9일에 출간된 책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딱 1년하고 조금 지난 시점이 되겠네요. 와,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죠. 세미콜론에서 나온 책이죠. 세미콜론에서 나온 담화집? 대화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집 책이고. 근데 레시피도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로 제 프롤로그, 왜 이 책을 만들었는지, 또 그 에필로그, 소회까지 그렇게까지 이렇게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쨌든 저희가 프롤로그 시간이라서 자기소개로 한 1시간 채워도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좀 더 저의 소개를 하기 전에 작가님에 대한 좀 궁금한 점들이 좀 많아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소개하셨던 내용은 요리 먹구가로서의 자아인 거잖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 작가님이 요리 먹구가라는 말을 그 단어를 쓰셨을 때 요리 연구가랑 이걸 바로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냥 닉네임 같은 거라고 저는 단순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의 이 타이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이 단어 자체에 되게 무게감이 생기는 것 같았고, 그리고 이 단어로서 본인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센세이션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텍스트 셰프라고 본인을 이제 덩달아서 소개하시는 이 맥락도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텍스트 셰프라는 거는 사실 제가 이제 요리 먹구가로 게더링을 기획하고 뭐 운영도 많이 했지만 이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도 약간 회사 다닐 때도 부서 이동이나 뭐 직무 이동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요리 먹구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과 요리에 대한 글쓰기 요청이 되게 들어오더라고요. 원고 청탁이. 그래서 이런 일을 해보니까 또 더 제 흥미에 맞는 느낌이고, 그럼 난 이런 일을 더 받아보고 싶다라는 또 결심이 됐어요. 그럼 이 일을 더 할 수 있다라고 나를 광고하려면 또 다른 이름이 필요한 느낌인 거죠. 저는 네이밍 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쵸. 그래서 텍스트가 들어간 뭔가로 이름을 지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글 쓰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제 니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점이 난 좀 내가 스스로 음식을 해볼 수도 있고 요리에 대한 걸 공부해서 글을 쓸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단어를 조어해보면 좋을까 해서 텍스트를 구워 삶는다 라는 느낌으로 텍스트 요리사. 네,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 셰프라고도 하는데 우리 뭐 이제 네카라쿠베 당토 이런 이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떤 그 기라성 같은 IT 회사들에서 막 쓰는 단어 중에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베미, 맞아요. 그 앞에 글자들을 따서 당근 그리고 토스까지. 그래서 그런 뭐 회사들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C레벨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CEO, COO 할 때 그 C가 셰프잖아요. 치프. 그래서 저는 셰프와 치프를 구분 안 가게 이름 짓고 싶은 느낌도 있었어요. 되게 깊은 뜻이 나니까 이름에. 그냥 제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욕심이 많고 그래서 텍스트로는 이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기도 했고 그냥 제가 던져주고 싶은 뉘앙스지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런 치프이자 셰프이자 해서 그거를 저도 헷갈리게 많이 쓸 때가 있어요. 셰프와 치프. 실제로 저는 그 셰프님도 그 식당이라는 공간에서 치프이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셰프님이 되신 거니까 그래서 텍스트 셰프, 텍스트 치프 뭐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텍스트 셰프라고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텍스트 셰프. 그러니까 작가님이 새로운 개념어를 사실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또 각자의 사전의 팟캐스트에 어떤 큰 흐름과 너무 잘 맞닿아 있는 거죠. 또기니끼니 딱이야.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한 차례 더 좀 더 나아가는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칼럼니스트, 푸드 칼럼니스트란 단어가 이미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작가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과 아주 다르지는 않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 셰프란 단어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지 되게 궁금한 거고 그리고 동시에 그 요리 먹고 가라는 단어도 요즘은 하도 이제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리를 가지고 소셜링을 하시는 분들을 지칭하는 용어들 뭐 그냥
뭐 게더링 매니저라고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커뮤니티 리더라고도 하고 뭐 소셜 다이닝 운영자 그렇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단어들이 주는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푸드 칼럼니스트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얼굴들이 있죠. 근데 그런 선생님들의 뒤에 미치지 못한다는 어떤 뭐 제 나름의 겸손함도 있겠거니와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요리 연구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요리 연구가라고 하면 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에 제가 부족한 점도 있고 네. 다른 이미지를 던져드리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에리카 팍이 사실 그거를 다 통칭하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지시면 참 좋겠지만 네. 어쨌든 세상에 있는 단어로 좀 조어를 해서 저를 표현할 필요도 또 있다. 그래서 요리 연구가까진 못하지만 네. 먹고 가다 그리고 텍스트를 요리조리 뭐 구워 삶는다 해서 텍스트 셰프 이렇게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카피라이팅으로 이미 자기소개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평생의 꿈이 카피라이터였는데 네. 물론 프리랜싱으로 카피라이팅 프로젝트를 몇 개 하기는 했지만 네. 아직도 저 안에는 그 갈등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저를 카피라이팅 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한 방법이고 쉬운 방법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약간 내 동생 별명은 선어개 약간 이런 것처럼 작가님 별명 선어개 이렇게 계속 뭐가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최근엔 또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딜 가도 뭐 제가 이렇게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 참 많이 했어요. 고맙게도. 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책만 잡지만 펼치면은 에리카 팍이 나오던데. 근데 이게 제가 참 콘텐츠로서 되게 네. 이렇게 소개되기 좋은 캐릭터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막 이렇게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고맙게도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 이제 마케팅이나 뭐 이런 업계 분들 중에서 아는 분들이 많게 되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을 만나면 근데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요리 먹고가 텍스트 셰프라니까? 아니 톨주 말했잖아. 아니 근데 이게 저도 가끔 어떤 일들을 받으면 그게 제가 만든 단어로도 포함되지 않는 일들이 또 있기도 하니까. 맞아.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계가 없다니까요, 프리랜서들은. 그래서 제가 뭐 했던 일들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통로로 소개하기는 하지만 네. 또 그게 이제 이거 좀 다른 담론이긴 한데요. 네. 프리랜서가 어쩔 수 없이 인스타그램을 자기의 빌보드처럼 활용을 하잖아요. 나 네, 뭐 그렇죠. 해요, 뭐 저거 해요 하다가도 네. 역겨운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자꾸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역겨운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삶을 되게 진열하는 느낌이 들죠. 맞아요. 순간에는. 나를 파는 느낌이 있고 맞아요. 그렇죠. 진열한다는 느낌이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일상을 또 틈틈이 껴주거든요. 원래 그러던 공간이었고.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이 시작 자체는 그냥 나의 일상을 올리고 아카이빙하는 목적이었죠. 그렇죠. 인스타그램 채널 자체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저를 이제 중간에 알게 되시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약간 그냥 연애하는 사람인가? 럽스타그램이시군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그냥 연애하는 어떤 저기 30대 여잔가 보다. 네네네. 뭐 그 정도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각자의 사전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수수진 선생님과 또 저를 깊이 알아가시는 분들이 또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작가님의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정말로 이 팟캐스트와 정말 너무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맞았어요. 네, 이 팟캐스트는 사실 우리가 단어로부터 또 시작하는 맞아요. 그런 채널이거든요. 네. 저도 그 수수진 선생님이 이 팟캐스트를 같이 해보자고 했을 때 너무 제가 좋아하는 카테고리예요. 어떤 사전, 단어, 제가 또 언어학도로서 딱이야. 그 언어의 어원을 파헤치고 딱이야. 또 이 단어의 어떤 인상, 그러니까 단어의 뜻
말고 이 네. 단어가 주는 어떤 심상과 인상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라고 하니까 맞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흔쾌히 했고 네. 그럼 이 각자의 사전을 하자고 기획하시고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거의 하느님의 거의 하소서 뭐 그 느낌인데 네. 지금 우리가 녹음하는 공간도 수수진 네. 선생님의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만드신 수수진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자기소개를 한번 청해 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작가님의 소개를 들으면서 저를 늘 음. 소개했던 말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작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저를 에세이스트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수수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너무 깔끔하다. 까르꼬름하죠. 그리고 까르꼬름. 제가 하는 일이 실제로 그 용어에 그냥 잘 맞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소개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를 검색해 보시면 에세이스트,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저도 계속 이 창작업을 프리랜서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죠. 맞아요. 이게 굉장히 영역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이 정말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직장에서는 어떤 루틴을 회사에서 짜주니까 맞아요. 뭐 5년 뒤, 10년 뒤에 이런 방향성이 굉장히 명확하고 그거에 대한 직함도 굉장히 명확하니까 맞아요. 그냥 그렇게 사실은 살면 되는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 직함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한 사람이 해내야 되는 거야. 어떤 제 과업이 들어왔을 때.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를 소개할 때 그림 그리고 글 쓰는 작가 수수진입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행동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는 이 모든 활동이 나의 먹고 살고자 하는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어떤 예술 활동이고 그것은 작가라는 단어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그 앞에 내가 뭘 하는지는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근데 처음에 저는 글 쓰는 게 저의 어떤 꿈이었기 때문에 늘 그리고 제가 실제로 또 에세이 냈습니다. 제가 책 소개도 좀 나중에 할게요. 네. 아니 글을 되게 잘 쓰시고 블로그를 되게 오랫동안 쓰셨잖아요. 블로그를 오래 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에세이스트라고 소개했고 창작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독립출판으로 에세이를 내면서 이 창작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했으나 지금은 그림으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맞아요. 지금은 그림을 그리고 글 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림 작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수수진 선생님 지금 샤넬 빼고 다 했다. 지금 브랜드 콜라보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진짜 기라성 같은 한국의 여러 가지 유수의 브랜드들을 거의 이제 수수진과 콜라보하지 않으면 거의 브랜드가 아니다. 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했습니다. 네. 꽤 많이 하시면서 되게 여러 가지 다양성이지만 근데 또 수수진의 결을 항상 보여주는 이 점이 정말 리스펙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도 좀 구구절절 길게 해봤어요. 네. 아니요, 길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조금 더 자랑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어떤 에세이스트. 근데 저는 선생님 명함 봤을 때 더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명함을 나중에 한번 우리 인스타그램에 올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되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정말 담백하게 나열돼 있는데 한번 읊어주시겠어요? 기억나는 대로? 그게 코미디언이 있을 거야. 근데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사실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도 일이지만은 약간 퍼스널티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이. 맞아요. 그래서 코미디언이라고도 적어놓고 왜냐면 저는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코미디언이라고 적고 뭐 책 좋아하니까 뭐 책벌레 이런 것도 적어놓고 맞아요. 정말 저의 어떤 취향을
소개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또 팟캐스트가 공적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일적인 면으로 나를 많이 우리 각자 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말은 일 외에 더 많은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 계속 운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동시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제가 예전에 저도 독립출판으로 이 에리카 팍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 원래 박지윤이라는 이름이 있으나 동명이인의 여러 그 유명인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쵸. 저는 저만 검색되고 싶어서 그런 나만 거구나. 검색되고 싶은데 또 에리카 박이라는 오픽 선생님이 계세요. 와, 그래가지고 되게 철저한데? 그래서 팍이라고 한 게 그런 의미. 팍은 없겠지. 근데 유니코드에서도 팍 잘 안 써가지고 그치, 팍은 나도 처음 봤어. 작가님의 이름을 보면서 나도 처음 봤어. 그래서 그 가끔 제가 이제 독립출판 할 때 우체국에서 네. 이제 에리카 팍으로 그 서점에 책들을 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끔 닭으로 갈 때가 있었어. 에리카 닭. 에리카 닭으로. 근데 사실 저는 어. 파의 리을 기억을 쓸 수 있는 걸 몰랐어. 맞아. 근데 닭이 되는데 팍이 왜 안 되겠어요. 삭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네. 닭 되는데 어. 팍은 안 쓴다. 진짜 그쵸. 다 모든 것을 새로 만들었다. 작가님이야말로. 너무 신기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살짝 저희가 이 독립출판으로 모든 어떤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의 인연도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맞아요.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수수진 선생님만 아시는 분들은 이 여자는 누구야? 이럴 수도 있고요. 네. 이분들은 둘이 무슨 뭐 어떻게 아는 거야? 이걸 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또 한번 영회차에 이야기해드리는 것도 전 좋겠다. 네네네, 좋아요. 네,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됐죠? 제 기억에는 우린 플리마켓이었어요. 맞아. 정확하게는 북마켓이었죠. 네. 송현아에서 만났어요. 맞아요. 송도 송현아. 현대 아울렛. 거기 옥상에서 맞아요. 그 인천 북페어가 있었죠. 네. 인천 북페어가 있어서 우리가 송도까지 책 팔러 간 거예요. 간 거지. 근데 비가 온 거예요. 비가 많이 왔지. 우리는 책을 파는데 그러니까요. 책과 비는 상성이 안 되지. 안 좋죠. 졌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랴부랴 막 정말 혼란스러웠지만 또 그때 지나고 나니까 되게 재밌는 추억이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선생님은 광목천에 토마토가 그려진 그런 주머니 맞아요. 이런 것들을 파시고 그때는 책이 늘어진 뭐였지? 괜찮아. 내가 기억하니까. 얘기해주세요. 네,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에세이. 뭉드러난 티셔츠가 지저분해 보이지 않은 이유. 나 지금 방금 래퍼였어. 그런 긴 제목의 책을 만들었답니다. 그 책 진짜 좋아요. 그 책 저도 되게 좋아해요. 지금은 절판됐지만 네. 지금은 사실 제가 독립출판물은 네. 이제 일절 다루고 있지는 못한데 사정상 네,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그쵸 맞아 우리가 그렇게 만났죠. 그때 처음 뭐 셀러 분들끼리 항상 인사 주고받고 이거 너무 예뻐요 하면서 이렇게 저도 그 토마토 주머니를 샀거든요 그때. 맞아요. 완전 네. 기억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그 홍대에 있는 가가 77페이지에서 지금은 망원동에 있는데 그땐 또 홍대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완전 초기 가가 77페이지 맞아요. 시절에 아이패드로 책 만들기 클래스를 여셔서 네. 제가 그거를 수강하러 갔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때 이미 책을 만든 상황이긴 했지만 뭔가 아이패드병에 걸렸던 때여가지고 내가 이 수업을 들으면 아이패드를 사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갔는데 그냥 선생님과 친분을 쌓았죠.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맞아. 거기 수강생분들이 재밌는 분들이 많았어요.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고 그리고 그때 만든 책
책이 꽤 그때 당시에 잘 팔렸어요. 이게 지금 다 2018년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17년, 18년. 그래서 박 작가님은 이미 독립출판을 한 상태로 사실 독립출판 워크숍에 오셔서 그게 저한테 또 굉장히 신기했었죠. 사실 들을 필요가 없잖아. 책을 만들었는데 유통까지 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 저도 그 아이패드 병도 한 가지 이유가 되고 또 하나는 인디자인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디자인이 그렇게 다루기 쉬운 툴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했던 툴은 페이지라는 앱, 그러니까 아이패드랑 애플의 모든 기기에 무료로 아이폰에도 있죠. 예, 그 앱으로 책 만드는 거 수업 제가 참 오래 했었죠. 예. 그래서 그때 2년이 돼서 맞아요. 그 시작은 기억나나 우리가 왜 친해졌는지는 맞아, 이렇게 스며들었어. 맞아. 근데 아마 그래서 워크숍을 부탁했었어.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스토리지북 앤 필름에서 네. 거기 워크룸에서 또 책 만들기 하게 됐죠. 클래스를 하셨는데 이제 홍보 유통 쪽 맞아요. 그쪽 이제 책을 다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책을 서점에 입고하고 메일 보내고 또 뭐 SNS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약간의 마지막 특강처럼 맞아요. 그것만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를 몇 번 했었죠. 네, 맞아요. 그걸 부탁드렸던 이유가 그러니까 이 클래스 자체가 굉장히 잘 판매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실제로 수강생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걸 사이드 잡으로 하는 분들 되게 많았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나는 그 당시에는 아예 풀타임으로 그냥 작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는지를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 작가님을 모셨던 거예요. 그땐 제가 직장을 다니고 다녔었죠. 있었으니까. 네. 맞아. 맞아요. 맞네.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오고 막 이랬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직장생활 경험이 있고 그러면서 프리랜서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 전환기도 같이 겪었고 맞아요. 그 좀 힘든 시기들을 같이 또 본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공간에서 우리가 같이 맞아요. 팟캐스트를 하는 게 사실은 그럴 진짜 수밖에 감개무량한 거지. 맞아, 또. 맞아. 이게 약간 점지된 일이었다. 맞아요. 우리 둘 다 크리스찬이고 카톨릭이지만 점지돼 있었던 점지. 그렇지. 어떤 미래에 있었던 일이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 2017년, 18년의 첫 인연을 시작으로 이제 저는 수수진 작가님을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볼 때마다 한 단계씩 이렇게 뭔가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네. 아니 클래스 이렇게 막 하시다가 이제 스토리지 워크룸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책방에서 소규모로 착착 하시다가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전환이 또 되시고. 그쵸.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그게 붐이었어요. 붐이었어. 완전 붐이었어. 그래서 참 그걸로 잘 전환이 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일러스트로서 이제 선생님 쪼가 되게 많이 이제 생겼을 때 원래도 선생님 쪼가 있었지만 확실히 작품 수가 많아지면 보이는 또 거죠. 보이잖아요. 쌓여야 보여.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되니까 선생님 엽서도 막 나오고 이러면서 작품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림에 어떤 수수진 선생님 결이 생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선생님이 이건 좀 나중에 뭐 블렌드 콜라보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소상공인 선생님들 위주로 간판 만들어 주시고 맞아요. 그런 브랜딩 작업을 조금 같이 해주시다가 되게 규모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막 나는 그때 놀랬어. 랑콤이랑 콜라보했을 때가 제일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아니 우리 선생님 그림이 랑콤 병에 있어. 화장품 병에 수준신 선생님 그림이 있어. 이게 너무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고 이제 뭐 기라성 같은 또 막 LG, 삼성 뭐 이런 데랑 막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샤넬 빼고 다 했다. 샤넬 관계자분들 혹시 나중에 연락 주세요. 들으실 일은
모르는 거야. 몰라. 모르는 거야. 몰라. 함께 갑시다. 네. 그러다가 또 너무 큰 변화라고 생각한 게 파인아트까지. 이제 선생님이 그림을 진짜 원화를 팔기 시작하시고 네. 갤러리에서 이거를 하고 그렇게 됐죠. 그 사실 모든 아트는 훌륭하고 다 리스펙하지만 이 어떤 셀링하는 공간이 달라졌다는 것도 되게 큰 전환점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맞아요. 이제 엽서로 보던 선생님 그림을 원화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것도 되게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볼 때마다 선생님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뭔가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의 정말 좋은 본보기가 귀감이 되시지 않나. 저는 진짜로 잘 모신 것 같아요. 내가 작가님 모신 이유가 있어. 제가 거의 그 레주메를 읊어주셨다. 아니 근데 또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선생님을 오래 그렇게 단계 본 사람으로서 그렇죠. 정말 초창기부터 저를 보셨기 때문에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할 거 다 했다. 퇴근해도 돼.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자기소개만 한 20분가량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클래스를 이제 가끔 이제 출강을 하는데 드로잉 강의할 때 수강생분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부탁을 드릴 때 꼭 하는 얘기가 일 얘기해도 되고 본인 직업 얘기해도 되고 나이 얘기하셔도 되고 이름 얘기하셔도 돼요. 다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거 포함해서 지금 내가 어제 한 일 지금 나의 최대 관심사 이런 거를 조금 더 포함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길면 길수록 좋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가 사실 명함 한 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명함 한 장에 그냥 담는 게 단순한 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냥 나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난 이게 진짜 자기소개 같은 거예요. 램이 인트로듀스 맛있어요. 제가 그리고 저도 초창기 제일 처음 낸 책이 웃푼이라는 책이잖아요. 네. 약간 그 시집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 약간 단상집 같은 책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소개라는 글이 있어요. 네. 제목이 자기소개인데 네. 내 안에 별이 많은데 어떤 별을 보여줄지 모르겠다. 이런 정말. 글이었어요. 이런 글을 썼다는 사실. 제가 그런 시적인 글을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잠깐 되게 막 그 말랑말랑한 감성의 시절이 있었다. 그럼요. 그래서 어떤 별을 지금 이 팟캐스트에서 좀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 팟캐스트도 그렇지만 네. 이제 이 각자의 사전이라는 팟캐스트를 통해서는 요리하는 에리카 팍, 또 글 쓰는 에리카 팍도 있지만 이렇게 말로 재주 부리는 에리카 팍이라는 어떤 그런 행성 한번 띄워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도 게더링을 되게 많이 운영했고 네, 그렇죠. 한 입장으로서 사실 이 모임과 뭐 클래스 다 쇼맨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말과 행동으로 하는 그 쇼맨십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게더링을 운영할 수 있었던 어떤 기반이 되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재간을 부려야 사리가 풀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컴퓨터 뒤에서 그냥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처리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했으니까 풀리지 않는 어떤 갈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주말에 한 번씩 그렇게 클래스나 뭔가 게더링을 했을 때는 진짜 그게 내가 나로 사는 느낌이 들어서 그 점이 너무 좋아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끼를 펼쳐야 되는 거지. 맞았어요. 끼쟁이야. 엔터테이너거든요. 저는 불러만 주세요. 네, 들으셨죠? 불러만 주세요. 네. 에리카 팍입니다. 네, 그러면은 좀 팟캐스트 소개를 좀 해볼 텐데. 그래요. 도대체 각자의 사전이 뭔데 이렇게 30분 동안 자기소개들만 하는지
근데 사실 뭐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이 각자의 사전에서 음.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방금 이 에리카 팍이라는 뭐 단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깊이 얘기해보고 수수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팟캐스트에서는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1시간 가량 떠드는 겁니다. 너무 좋죠. 네, 그런 토크쇼입니다. 네. 약간 지금 시점에서 또 되게 어떻게 보면 레트로한 시각인 것 같아요. 이 단어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팟캐스트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레이터의 시점 또 어떤 요리나 게더링을 하는 사람의 시점일 수도 있고 뭐 저희가 그거로 또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런 걸로 설명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하나의 단어를 조명했을 때 맞아요.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또 되게 벌써부터 흥미로운 좋습니다. 지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말을 해. 다 말을 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다 소통을 하는데 그 안에서 계속 불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미묘한 차이들이 저는 사실은 각자가 가진 개념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모두가 미묘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물론 사전적인 정의가 있죠.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한 단어에 대해서도 각자 겪은 바가 있고 혹은 각자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걸 되게 다르게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일단 그 지점이 되게 재미있었어.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단어 공부를 하자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이 정도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실험이기도 하고 네, 실험이면서 또 방송인 거죠. 사회 실험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격조 있습니다. 저는 격조 있다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격조 있다. 나중에 그 격조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은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회차는 자기소개를 저희가 진짜 자기소개를 하기도 했고 또 자기소개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조금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같은 단어라도 저는 외연이라는 말도 참 좋아하는데요. 외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 외에 이 외연이 크다라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네. 외연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이미지를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그 햄버거 중에 치즈가 겉으로 막 나온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외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거를 먹었을 때 이제 그 빵 안에 다 있는 것도 있지만 그 겉으로 삐져나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외연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사실 그 버거 안에 있는 치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좀 더 벗어난 어떤 근데 이 외연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각자의 사전에서 하는 거는 이 외연의 교집합을 찾아 나가고 또 그 여집합을 또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지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추상적인 단어일수록 외연이 넓잖아요. 사랑의 외연이 되게 넓고 그런 것처럼 친절이라는 것도 되게 뭐 외연이 넓은 단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1회차 그렇죠. 에피소드에 들어가면 맞습니다. 얘기를 해보는 것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팟캐스트의 디테일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2주에 한 번 저희가 업로드할 예정이고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 팟캐스트와 스포티파이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사랑, 어떤 그런 격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자의 사전을 한글로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 영문 아이디로는 different 언더바 definition 언더바 하나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different 언더바 definition 언더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굴려서 말해볼까요? 네. Different definition. 어허. 네, 와우. 한번 조금 해봤습니다. Listening and comprehension. 각자의 사전 이제 직역이 아니라 이게 different definition으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결국엔 이건 우리 각자의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들으시니까. 각자가 가진 정의가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의 뭐 광고를 받으면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비누 광고라고 하면은 각자의 비누, 뭐 각자의 커피,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우리가 참 커머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그럼요. 저희는 시작부터 이 상업과의 연계성을 바라면서 시작하는 팟캐스트라는 점. 아주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저희에게 보내주실 의견, 피드백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 인스타그램에 DM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광고로 함께 하실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네,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오프닝 저희가 이제 시작한 채널이기 때문에 오픈 세일. 네, 오픈 세일. 그래서 좀 그냥 저는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콜라보하는 브랜드들도 그냥 저는 조금 편하게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고, 혹시 좀 개인 창작자분들께서 하고 싶은 좀 이야기나 아니면은 좀 최근에 나온 책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은 연락을 적극적으로 주세요. 저희가 꼭 모든 것들을 비용을 받으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상생 상생이란 단어 우리 한번 또 써봐야겠다. 단어. 서로상에 같이 살자. 좋아요. 네, 그런 상생. 그래서 저희도 또 독립출판으로 이 창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개인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DM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막 모든 걸 다 실어드린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고요. 감사합니다. 어떤 각자의 사전을 통해서 세상의 사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진짜 우리가 정말 그 진짜 사전적 정의를 정말 넓혀갈 수 있는 네.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프롤로그를 이렇게 한 40분 정도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수진과 에리카 팍이 진행하는 각자의 사전은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2주에 한 번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